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그 협박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 단순 루머가 아니고 거짓 임신 주장에다가 30억 원 요구까지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실제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안이라 저희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게 그 지난 4월이었죠. JTBC 사건 반장이에요. 네, 4월 20일 방송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제보자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 이름을 딱 언급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국가대표 선수라고만 지칭을 했는데 뭐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봤다는 비밀 유지 각서니 무슨 낙태 관련 서류니 이런 걸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30억 배상 조항이 있는 각서를 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자료들 보면 방송사 측에서 그럼 결정적인 증거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제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잠수를 타버렸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제보 자체의 신빙성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확 바뀐 게 바로 손흥민 선수 측의 대응이었어요. 대응이 굉장히 빨랐죠. 네, 정말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5월 7일에 바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요. 네. 수사도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불과 며칠 뒤인 5월 15일에 네, 15일. 20대 여성 A씨하고 40대 남성 B씨가 공갈 그리고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졌군요.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맞습니다. 경찰 발표 자료들을 보면 A씨가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손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고요. 거짓 임신 주장이었군요. 네. 근데 손 선수가 이걸 거절하니까 이제 사생활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막 언론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협박까지. 그럼 B 씨는 뭐였죠? B 씨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같이 계획하고 가담한, 그러니까 공모자로 밝혀진 거죠. 와, 일부 기사에서는 이들이 꽤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황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소속사 입장도 나왔죠. 손앤풋볼. 네, 공식 입장에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다. 이걸 분명히 했고요. 네,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는 다 완료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 걱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역시 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그렇죠. 선수 본인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시즌 막바지라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시즌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피의자들 A씨와 B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바로 오늘 오후 2시라고 하니까요. 오늘이군요. 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거짓 임신이라는 주장을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던 명백한 시도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측이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용의자들이 빠르게 검거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도 그렇고 결국 이건 유명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약점을 노린 범죄 시도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이 사건의 명확한 피해자라는 점이겠죠.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프로 선수로서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법적인 결과는 당연히 지켜봐야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공격이나 사생활 폭로 같은 위협들이 오늘날 공인들이 겪는 어떤 압박감, 또 취약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죠. 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네요. 법의 판단과는 또 별개로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